기사 보면 나오잖아요. 뱀술 담그려고 뱀 잡아갖고 술에 놔둔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꺼내서 먹으려고 했다가 그 뱀한테 물려갖고 오시는 분들 있다는 거. 아, 뱀도 술을 좋아하나 보네요. 1년이나 살고. 안녕하세요. 응급실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응급학과 전문의 기동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학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봄이다 보니까 야외 활동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에는 이제 뱀에 물린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자주 오세요. 그렇지 않나요? 그쵸. 혹시 뱀 좋아하세요? 뱀이요? 예. 저는 뱀은 좋아하진 않고요. 예. 도마뱀은 좋아하세요? 도마뱀이요? 왜 또 도마뱀은 또 왜? 아, 저는 네. 그 네 다리가 달린 동물들은 좋아하는데 네. 도마뱀은 좋아해요. 아. 뱀은 싫더라고요. 전 뱀 보자마자 도망가죠. 그쵸. 뱀은 도망가야죠. 네. 뭐 우리나라에 이제 뭐 독사가 이렇게 또 많진 않아요. 뭐 코브라 뭐 이런 애들 우리나라에 없죠. 네. 네, 우리나라에 없고 뭐 제가 알기로 이제 우리나라에 뱀 종류가 14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4가지만 독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독사한테 물렸는지 그냥 뭐 일반 뱀한테 물렸는지 어떻게 구분이 돼요? 구분할 필요가 없죠. 일단 물리면 응급실 와야죠. 독사인지 아닌지 중요하진 않고 일단 응급실 와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독사인지 확인하려고 물린 뱀 잡으러 가다가 계속 물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서 일하다가 환자가 뱀에 물렸다고 왔는데 그 뱀을 갖고 왔어요. 헐. 아니, 너무 깜짝 놀라갖고 나 도망가고 싶어. 정말 그랬어요? 아 정말요. 뱀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뱀에 물리면은 그 뱀을 이 독사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갖고 와야 된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와 진짜 그런 분이 계시군요. 네. 아 저는 진짜 사실 뭐 이렇게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너무 놀라는 경우들 많이 봤지만 저 뱀 보고는 정말 사실 응급실 밖으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없으셨어요? 저는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아. 저는 만약에 그 뱀을 봤으면 뭐 경찰에 전화했을 것 같은데요. 오줌 지리지 않았어요. 경찰에 전화하면 경찰이 뭘 해줄 수 있어요? 경찰 총으로 쏴야지. 저도 이제 뭐 뱀교상 환자를 보는데 자기 영웅담을 계속 이렇게 뭐 썰을 풀어놨던 환자분들도 계셨어요. 뭐 환자분한테 어떻게 물렸냐 뭐 이런 걸 딱 이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뭐 자기가 이제 뭐 뱀한테 물렸지만 자기는 그 뱀을 죽였다 이러면서 자기가 상당히 뭐 영웅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뭐 계속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진료가 막 잘 안 되고 이랬던 경우들이 좀 있어요. 뱀이 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뱀에 물렸을지라도 이제 그분 물린 사람은 되게 크게 보이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영웅담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혹시 뱀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그걸 아세요? 저는 알아요. 오. 저는 뱀 전문가거든요. 아. 속도가 어떻게 되는데요? 뭐 뱀 경주대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일 빠른 그 뱀들 속도가 한 10km/h래요. 오, 10km/h.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뱀들은 5km/h도 내기가 쉽지 않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m를 10초에 달리는 사람들이 평균 시속이 36km거든요. 그리고 뭐 최고 속도 뭐 그 경기 선수들이지만 한 55까지 나가고요. 네. 일반인들 기준으로 하면은 일반인들 기준으로 뭐 20초에 100m를 20초에 뛴다고 하더라도 시속이 한 18km는 돼요. 결국 중요한 건 뭔가 뱀은 도망칠 수 있다. 그래서 죽이지 마시고 그냥 병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그 교과서에도 써 있어요. 그 뱀을 잡으려고 노력하다가 더 많이 물리고 많이 물리면 만약에 독사인 경우는 독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리면 바로 그 자리를 피하시고 바로 응급실로 오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독사는 약간 머리가 세모났고 이가 2개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긴 하죠. 그렇죠. 네, 뭐 근데 뭐 세모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도 있지만 독사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거는 사실은 뱀의 모양보다는 증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독사한테 물렸을 때 증상들이 있는데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붓기라든지 이제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혈액이 잘 굳지 않는 응고장애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신경학적 증상들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심하신 분들은 이제 알러지 반응 같은 것들이 이제 심해지면은 뭐 쇼크로 오는 경우도 있죠. 제가 봤던 환자들 같은 경우 이제 빈맥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증상이 심해서 저혈압이 온다든지 쇼크가 온다든지 물린 상처 쪽으로 해서 감각 저하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일 큰 거는 이제 응고장애죠. 응고장애고 그래서 응고장애라는 건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뭐 눈에서 출혈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혈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위장관에서 출혈이 된다든지 또는 심지어 뭐 심한 분들은 이제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피가 안 먹게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피가 멈추는 이런 작용이 어떻게 보면 잘 안 되는 거니까. 네. 일단은 뱀한테 물렸을 때 현장에서 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만약 물리게 됐을 땐 바로 현장에서 뭘 해야 될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뱀을 잡지 말고 바로 이제 현장에서 벗어나줘야 돼요. 그리고 많이 움직일수록 그 퍼진 효과들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심장보다 그 아래로 해야지 뱀 퍼진 효과가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심장보다 상처 부위를 아래쪽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독성 증상이 나타나든 아니든지 간에 무조건 이제 응급실을 오셔야 돼요. 만약에 상처 부위를 묶는다고 했을 때 뭐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세게 묶는 것이 아니라 그 림프 흐름 정도만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약하게 이렇게 좀 묶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꽉 묶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처에 피가 잘 돌지 않기 때문에 이제 허열 증상이라고 부르는 2차적인 손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 조직 자체를 사실 그래서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느슨하게 탄력붕대 정도로만 감아서, 아니면 갖고 계신 옷으로 그렇죠. 감아서 정맥 흐름과 림프 흐름만 정도만 이제 막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적절한 치료법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사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TV나 영화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물렸을 때 일단 독 빨아내기. 독 빨아내는 것 자체는 이제 독을 빨아낸 사람한테도 사실 손상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제 2차적으로 사실 그 상처 부위에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상처 절개, 칼로 이렇게 상처를 열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실 뱀에 물리는 부분들이 말초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칼로 상처를 열었을 때 오히려 신경이나 동맥이나 인대 같은 게 손상이 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제 영화처럼 칼로 상처를 이제 절개하는 행위는 하셔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얼음 같은 걸 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얼음 같은 걸 대는 것도 조직 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독사에 물렸을 때는 응급실에서는 어떤 치료가 들어가게 되나요? 일단 항독소를 맞게 되죠.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은 환자가 독사한테 물린 흔적이 있다, 그렇게 예상이 되면은 이제 항독소를 투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사실 종류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가진 항독소는 한 종류이기 때문에 뭐 항독소 한 종류를 맞게 되고요. 만약에 그 주사를 맞고도 효과가 없다 하면은 다시 한번 주사를 맞는다든지 이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사에 물렸을 경우에는 응고장애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서는 이제 우리 몸에 이제 피해 있어서 이제 응고작용을 도와주는 이런 지표들, 그런 검사들이 추가적으로 나가게 되고, 뭐 시간에 몇 시간에 걸쳐서 계속 악화되는지 이렇게 좋아지는지도 계속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저희과는 이제 입원 환자가 생기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사실 좋아하진 않죠. 저희가 뭐 응급실도 보기 힘든데 입원 환자까지 생기면은 아주 정말 힘들죠. 병동 가는 게 참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뱀에 물린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과 입원을 하게 되고, 저희가 그럼 아침 저녁으로 사실 상처 둘레를 이제 선을 그어 놓고 같은 곳을 계속 재게 됩니다. 그래서 더 붓는다든지 아니면 더 호전이 된다든지 사실 이런 걸 계속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정말 레전드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부목을 대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목을 다 풀고 다시 재고 네, 또 다시 감고 또 오후에 저녁에 가서 또 하고, 그거 하면 또 진짜 한 세월이에요. 뱀에 물리는 환자 중 최악의 상황은 뭐가 있을까요? 간혹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까지 있죠. 보통 몇 명 정도 되나요, 1년에? 1년에 한 평균적으로 5명 정도 사망한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300명 정도 사실 뱀에 물린다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1% 이상 정도는 사망을 하는 거네요. 그렇게나 많이요? 네. 근데 보통 뱀에 물려서 사망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응고장애로 인해서 출혈, 뭐 위장관 출혈이라든가 아니면 복강내 출혈, 아니면 뭐 뇌출혈, 이렇게 출혈이 생기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뱀에 물린 환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뱀에 물린 경우 같은 경우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급실로 꼭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응급실로 오세요.